서민주택의 대명사였던 빌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라 투자의 정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 강의가 좀 많이 어렵대요. 그래서 오늘은 좀 5월 이제 첫 번째 강의라 오늘 좀 가벼운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빌라 아시죠? 빌라. 빌라. 자, 이 대표적인 서민주택이었죠. 서민주택. 자, 근데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빌라는 뭐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은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 빌라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렇죠? 재개발 지역들. 보통 프리미엄 플러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보면 프리미엄 강북 지역도 지금 프리미엄이 한 7, 8억대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대략적 이제 권리가액이 이제 붙으면서 이제 매매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빌라들이. 그죠?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말도 못 하죠. 한남뉴타운이나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나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좀 빌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빌라에 대한 얘기. 최근에 또 이제 빌라 쪽으로 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에 이제 우리가 빌라를요, 다세대라고도 해요. 다세대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가구 있죠?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헷갈리신 분은 많은데, 다가구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는 이제 공동주택, 빌라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서울의 지금 빌라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 2011년 8월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빌라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면, 빌라 거래량이 이제 줄곧 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높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좀 높았죠. 그쵸? 지금 2020년 9월이라던가 10월 달에 지금 이제 데이터 보시면 이제 많이 높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지금 이제 대려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금 빌라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다세대 빌라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하는 요인들은 자,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죠? 아파트 많이 올랐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자, 거기에다가 대출도 안 나와요. 대출 규제 들어가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 현금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높아지고 거기다가 이 주택에 대한 대출은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요. 최근에 이제 DSR도 이 주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까지 지금 또 확대시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실 주택 사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나 40, 50대들 이제 보면요. 자,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이용해서 다 주택을 매입을 했죠. 누가 현금 주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현금 주고 그러니까 다 레버리지를 다 이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비싼 아파트는 못 산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이렇게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남 가릴 거 없이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가격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도 강북 지역 갭 투자 2천, 3천짜리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강북 지역도 빌라 투자가 1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기대감. 개발 기대감에 의한 수요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또 투자자도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민간 재개발이 된다.
뭐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1, 2억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 투자는 아예 불가능하죠. 예, 투자할 거 없죠. 예, 투자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좀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 1, 2억 정도로 묻어놓는 수요들, 이런 수요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다세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거래량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가격, 그러니까 수요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급은 점점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예, 공급은. 예, 이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요인 제가 좀 몇 가지만 했는데, 자, 다세대주택 가격 상승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원가가 오른다, 원가. 원가 오른다. 예, 그러니까, 즉, 자, 우리가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이거잖아요. 땅 사서, 예, 그러니까 빌라업자들이 땅 사서, 예, 건축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가고, 원가에다가 플러스 마진 붙여서, 예, 얘가 분양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원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보다 많이 오른 게 다가구 단독이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다가구나 단독주택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땅의 원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왜 올랐냐? 자, 먼저 이 베이비부머 은퇴 수요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은 이 베이비부머들이 은퇴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자, 거기에다가 이 금리가 낮으니까는 돈이 굴릴 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라던가 상가주택, 아니면 원룸주택,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뭐 50대 후반부터 뭐 60대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들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임대가 상승률이 따라가지를 못하죠. 이제 가격 상승률이 너무 이제 가파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서울의 다가구나 상가주택 수익률 안 나옵니다. 이제는.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신축 수요가 이제 가세가 된 거죠. 신축 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빌라 시장으로 지금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니까 뭐예요? 당연히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죠. 자, 이런 신축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다가구 단독의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올라버리면 원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원가가 오르면 뭐가 올라요? 예, 아까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거기다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또 이제 다세대가 지금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규 아파트가 지금 부족하죠? 그렇죠? 예, 신규 아파트 부족하니까 지금 뭐 합니까? 서울 도심에서 민간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 뭐 서울시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주도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어떤 지역입니까?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다세대 밀집 지역. 자, 이 다세대 밀집 지역들 최근에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발표가 됐죠. 그렇죠? 예. 이런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다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런 지역도 후보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민간이라던가 공공 재개발이라던가 공공 주도라던가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저층 다세대 주택들이 멸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멸실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 기존에 있던 다세대가 없어지고 새 아파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신축 부지도 지금 급감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단독이나 다가구 때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했죠. 예, 거기 또 신축 수요 때문에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자, 그런데 땅이라는 건 한번 신축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서울같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 어떤 건물도 신축을 하면 그거를 부실 수가 있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비가역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서울은 중요한 건 땅이 제한적이에요. 땅이 없어요. 땅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땅이.
자, 그러면은 이런 신축할 수 있는 부지들도 자, 다가구나 단독도 모든 다가구 단독 주택이 신축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에 잘 접해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북측 도로가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 도로가 좀 넓은 게 좋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좀 대지도 좀 큰 게 좋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부지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축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토지 활용도가 높은 토지는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토지 활용도가, 그러니까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그런데 공급은 안 되잖아요. 공급은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희소성이 더 계속 희소해지는 거죠. 네, 희소해지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민간 재개발이나 민간 재건축, 그 다세대 주택 사라진다 그랬죠? 근데 다세대만 사라집니까? 이런 단독 다가구로 사라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신축 부지가 급감을 하는 겁니다. 수요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보시면 20, 30대 분들 저랑 상담하실 때 빌라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왜? 갈 수 있는 게,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게 자금적인 부담 때문에 빌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신축 부지는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축 부지는. 거기다가 땅은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자, 이게 세 번째 요인. 마지막 또 네 번째 요인. 자, 개발 기대감에 의한 수요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대책. 그러니까 이사대책하고 우리가 이제 이사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개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공공재개발이랑은 약간 틀리죠? 그렇죠? 자, 이사대책 공공주도는 뭐예요? 현금청산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2월 4일 이후에 매수한 주택은 현금청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발표한 이사대책 후보지들 보면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현금 청산되는데 가격이 올랐다?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공공이 주도하는 이 공공주도 직접 시행 방식이라던가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던가 이 방식도 중요한 거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 4분의 3보다는 적지만 과연 이런 이 이사대책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을 안아주지 않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금 청산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강북구 수요동에 뭐 저층 주거 지역들, 노원, 도봉, 방학동 이런데 다 올랐잖아요. 뭐 1억 500짜리가 1억 7,500, 2억 3천짜리가 3억 3천, 또 1억 4,200짜리가 1억 7,500, 1억 2,500짜리가 1억 7,500 올랐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을 또 매수하시는 분들은 또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희망을 갖고. 왜? 이런 지역이라도 매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울에 주택 한 칸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개발 기대감. 그러니까는 꼭 이런 지금 공공 쪽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 대표적으로 용산이라던가 한강변 라인들, 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 기대감에 의한 수요 유입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빌라 같은 경우는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빌라들은 계속적으로 멸실돼 버리고요. 더 지을 수는 없고요. 자, 이러니까 지금 빌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자, 그런데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것도 똑같아요. 빌라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이 따로 있겠죠. 빌라 가격이.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빌라 가격이 이런 지역이 많이 올라요. 자, 어떤 지역이냐? 자, 서울에 앞으로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들, 이주 수요가. 자,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은 그 지역에 재개발로 인해 멸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주변으로 가죠. 이주 수요는 생활 기반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생활 기반이 거기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가려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돼버리면 인근 지역으로 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들.
예,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뉴타운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뭐 한남 뉴타운 같은 거. 예, 한남 뉴타운은 아직 개발 안 됐잖아요. 근데 빠르면 내년부터 이주 들어가거든요. 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한남동이 워낙 비싼 지역이니까 주변에 다 들썩들썩 하겠죠. 그렇죠? 주변이 다. 예.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아파트와 가격 차가 많이 나는 지역. 예, 높은 지역이 아니라 가격 차가 많이 나는 지역.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어찌됐든 우리가 아파트하고요, 빌라를 보면 아파트의 대체제가 빌라잖아요. 그죠? 아파트의 대체제가 빌라. 그러면 이 아파트하고 빌라의 가격 차이가 적으면요,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은 누가 빌라 사겠습니까? 아파트 사야죠.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아파트하고 빌라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들은 어때요? 예, 이쪽에 수요자가 많은 거죠. 이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북에 지금 빌라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사실 강북의 빌라 가격들 별로 안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과 이런 요인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와 가격적인 갭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지역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개발 기대감. 예, 개발 압력이라고도 하죠. 예.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민간 재개발이든 공공 재개발은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죠?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가격이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예.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억압은 안 좋죠. 무임승차. 원래 우리는 무임승차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요, 프리라이더가 되셔야 돼요.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잘 하셔야 됩니다. 무임승차. 무임승차가 뭡니까? 만약에 주변에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주변에 지하철이 개통돼요. 아니면 공원이 만들어져요. 예. 아니면은 그 주변에 뭐 복개가 되고 거기에 또 뭐 이제 근린공원이 만들어지거나. 자, 이러면 나는 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세금으로서 내 집 주변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럼 어때요? 주택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자, 우리가 뭐 강남 같은데 보면은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마이스 이제 삼성동이나 이제 잠실 일대 또 이번에 또 나오니까 어때요? 또 들썩썩 하죠, 또. 인근에 있는 청담, 삼성, 대치. 예. 지금 또 들썩썩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용산 같은 지역에 지금 이제 북부역세권 개발. 예, 거기 그러니까 강남의 코엑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부역세권 개발 나오니까 뭐예요? 주변에 서계동이라든가 청파동이라든가 후암동이라든가 또 들썩썩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라. 즉, 이왕이면 개발 호재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해라. 예, 개발 호재 많은 지역.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뭐 GTX하고 이제 관련돼서 지금 수도권 지역의 GTX가 이 논의됐던 지역들은 또 가격이 올라버리고요. 또 그렇지 못했던 지역들은 또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죠? 자, GTX도 뭡니까? 개발 호재죠. 무임승차 가능함.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빌라도 이런 지역이 더 많이 올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인근에 이주 수요 발생하는 지역. 자, 그다음 두 번째, 인근 지역의 아파트와 가격적인 갭이,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 자, 그다음에 이왕이면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자, 그다음에 내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지역. 예, 이런 지역을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수요자가 많이 매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매입을 하시는데 매입을 하시더라도 요 요건에 맞춰서 매입을 하시면 다른 지역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차이가 더 크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가벼운 이슈, 좀 이제 가벼운 좀 이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좀 어렵다고 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많이 좀 쉽게 해드릴게요. 쉽게 해드릴 테니까 항상 저희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